18, 19번은 간단하게 써볼게요. 자, 얘는 문맥으로 한 번씩만 보고 가면 돼. 이게 뭐 사실 얘는 일단 셀프로 해보고 질문도 그렇고 질문 어렵지 않아요. 20번부터 빨리 하잖아. 근데 20번은 어려우니까 오늘 다 이번 주에 밥으로 토요일날 목요일날 못하는 거 하고 빠바가 안 된 상태였습니다. 그때 시험에 때 연습만 한 거고 해석도 좀 안 된 상태라고 봐야 되는 거지. 해석과 문제. 자, 2003년에 영국 항공 메이런 어나운스먼 발표를 했대. 발표를 만들었다는 게 어떤 발표를 했냐면 그들이 더 이상 운행을 할 수가 없을 거다. 런던에서 뉴욕으로 가야 돼. 프롬이 빠진 거지? 런던에서 뉴욕으로. 콩코드 비행기를 하루에 2번. 하여간 뭐 기존에는 런던에서 뉴욕으로 비행기를 2번 띄웠는데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지. 왜냐하면 그 노선이 되겠지. 그게 경제적이지 않은 걸로 증명이 되기 시작했으니까. 그러니까 항공사가 취항을 했는데 사람들이 이용을 안 해서 취항률이 이용률이 떨어지면은 거기를 비행기를 안 띄우잖아. 비행기 한 번 뜨는데 뭐 4억인가 든 다음에 그 돈이 안 되니까. 그래서 경제적이지 않은 거야. uneconomical. economical은 경제적인 거고. 그래서 왜 비행기의 그 판매, 이 항로에 대한 비행기 판매가 그러니까 저희가 잘랐다죠. 근데 바로 그 다음날 강조하는 거니까 바로 그 다음날 증가를 했대. 여기까지는 구체적인 예시인데, 야, 이용을 안 하니까 여기 비행기 안 띄울 거야. 발표하자마자 다음날 그 항로에 이용자 수가 급증했다는 얘기야. There's nothing. 아무것도 없었대. 변화됐던 게. 그 항로에 대해서도, 그 서비스에 대해서도 뭐 제공되었던 그 항공사에서 뭐 변화된 건 없고 저 발표 하나로 뭔가 인기가 늘어난 거지. 사용이. 단순히 뭐 때문이냐면 그게 이렇게 되면은 드물어진 거니까 희소한 자원이 됐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 자원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이게 사실 여기까지만 예시를 봤을 때도 주제문이지. 딱 하나 남았어요. 그러면 갑자기 뭐 살려고 노력하는 거잖아, 사람들이. 그 얘기는 희소 자원에 대한 어떤 가치 증가가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도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게 이쪽이긴 하지만 여기 자체는 결국 우리가 뭘 이해할 수 있냐면은 예시로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 즉, 희소 자원, 결론 마지막 문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는 이거잖아. 비행기 얘기를 했지만. 그치? 2번 띄우던 거 한 번만 갈 거야. 그랬더니 갑자기 늘어난 거지. 갑자기 좋아 보인 거야. 그래서 이제 하고 싶은 말, 이제 나온 게 주제문이고, 계속 위치도 확인해야지. 여기서 이제 토픽 센텐스가 나온 거니까. 그래서 네가 만약 사람들 persuade, 설득하는 거 관심 있지? 그러면 희소성의 원리라고 하는 게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이걸 한번 펴내볼게요. 이게 빈칸이 돼야 되는 거지? 희소성의 원리. 희소가치라고도 해. scarcity value라는 말씀이 이게 희소가치야. 이것도 하나 써놓으면 되겠다고. 희소가치라는 게 있으면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다는 거지. 도끼. 그래서 지금 빨갛게 이제 해놓은 것 자체가 개념상 다 비슷한 거야.
여기도 이렇게 더 희소하다, 유일무이하다. 딱 그것만 있는 거니까. 유일함. 그리고 제한됐다. 4번 나왔어. 이거는 같은 개념 아니지. 경제적이지 않다는 거는. 서울대 왜 빨간색으로 해놨지? 잘못해놨네. 4개가 같은 개념. 그 다음에 희소하다라는 말을 적어도 이 단어까지는 알아야 되는 게 아니야? rare, 드문다, 희소다. 같은 말이죠. rare하고 scarce하고는. 그래서 이제 탑픽 센텐스를 주고, 주제문을 주고, 여기서부터 뭐 이제 구체적으로 예시 또 들어온 거 아니야? 네가 만약 세일즈 펄슨이야? 판매하는 사람. 판매를 증가시키려 노력하는 특정 제품? 그러면 너는 반드시 나돈니 버돌소잖아. 그럼 당연히 내가 강조하는 게 뒤쪽이니까 여기 희소가치가 들어가 있잖아. 그지? point out the benefit. 혜택을 지적을 당연히 해. 이거 하면 뭐가 좋고요 라고 얘기를 해야 돼. 고객들이 디라이브 이끌어낼 수 있는 그 말된 제품으로부터 디라이브 이끌어내다 목적어 빠진 거지 그 자리. 당연히 이점에 대해서도 말을 해야 되겠지만 또한 뭘 지적해야 되냐면 그것의 유니크네스, 유일함, 즉 희소가치. 저 유니크네스 자체 저 자리에다가 scarcity value라는 말씀 좋긴 하지. 여기 꼭 나오긴 했었지만 계속 scarce만 나오니까. 그리고 what they will miss out on. 그들이 놓치게 될 것, 미래니까 놓치는 거죠. 잃어버리게 될 것을 역시 지적을 해야 돼. 만약 그들이 purchase 하지 않는다면 그 제품을 soon, 조만간. 그러니까 여기 강조하고죠. 유일함, 그리고 그들이 놓치게 될 것 강조해야 된다는 얘기지. 내용은 뭐 어렵진 않지. 그치? 그래서 판매에서는 너는 반드시 다시 한번 주제문 또 주는 keep in mind 명심해야 된다. 여기도 그냥 그래도 통으로 요만큼 한번 더 해볼게요. 더 많이 뭔가가 제한될수록, 희소할수록 더 많이 그게 desirable, 바람직해진다. 라고 해서 주제문을 여기 결국은 설득을 하려면은 뭘 얘기해야 되냐면은 희소가치에 대해서 꼭 희소가치를 활용을 해야 되고 사용. 그 다음에 요 토픽 센텐스 준 다음에 여기 뭐가 나왔어? 예시 쭉 나오고 다시 한번 주제문 더비더비로 무언가가 더 제한될수록 더 그 무언가는 바람직해진다라는 주제문을 2번 준 걸로 생각하면 되겠지. 그래서 그 빈칸은 요 부분이나 요 마지막 문장 쪽 이어야 하고 나머지 뭐 문맥으로 어휘도 참 괜찮은 것 같아. 문장 살고 전문장 하나 3가지 관점만 보면 되는데 이해됐어요? 정리를 천천히 해봐요. 이거 괜찮아. 20분 상당히. 자, 다음 21번. The most dangerous threat, 가장 위험한 위협. 우리의 능력에 대한 어떤 능력? 집중하는 능력. 그러니까 우리 집중을 못하게 하는 위협이지. 그거는 not but. 주제문이지. 나의 목표. 이게 아니라 이거다. 이거래. 이게 아닌 거. 우리가 스마트폰을 근무하는 시간 동안에 써서 집중을 못하면 학생은 똑같아. 직장인들도 폰 때문에 집중이 안 돼.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뭐 때문이냐면 우리가 그 폰을 너무 불규칙하게 사용해서 생각해볼게요. 빈칸 돼야 되는 거지. irregular. 어떻게 생각하면
생각하면 이레귤러라는 게 똑같지는 않지만 맥락상 봤을 때 이렇게 랜덤하게 막 쓰는 건 정해진 시간에 쓰는 게 아닌 거니까 랜덤리라는 말을 써도 뭐 가능할 것 같으네. 근데 문제할 땐 저걸 오래 못했는데. 그러니까 쓰기는 쓰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정해진 시간에 쓰지 않아서 문제라는 거지. 무작위로 막 불규칙하게 쓰는 게 집중력 저하의 원인이 되는 거고. 그러면 해결책은 상대적으로 방이 어떻게 나오는가? 이건 요제기가 있다고 치면 규칙적으로 쓰면 되겠네. 그렇지? 그래서 요제기를 볼까? 집중력 향상을 해서 정해진 시간에만 규칙적으로 통합해봐. 집중력 향상, 스마트폰 사용, 정해진 시간, 세 부분. 밑에 그냥 다시 또 써놓긴 했어. 바로 보고 친절하게. 이 제목은 뭐 저런 식으로 정해진 시간에만 써라 이러면 되겠지. 요지가 있어. 요지 괜찮아 일단. 이건 함의였기 때문에. 그 다음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이메일을 체크하는 거야. every now and then은 이게 가끔씩이야. 그냥 가끔씩. 불규칙하다는 얘기, 이게 irregular라고 생각하면 돼. irregular. 컴퓨터로. 그러니까 이게 정해진 시간에 뭐 수시로 그냥 보는 거야, 컴퓨터로. 그럼 집중이 안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폰 보는 게 집중력에는 되게 저하돼 요인이잖아. 그리고 우리의 문자 메시지를 여기저기서 또 보는 게 또 불규칙하게 보는 거야. 우리 폰으로. 정해진 스케줄이나 리듬이 없이, 즉 불규칙하게. 빨간색이 다 같은 개념이라고 보면 되는 거지. 마음속에서. 그냥 컴으로 하던, 폰으로 하던, 사실 컴도 나오긴 했지만, 불규칙하게 씀으로써 우리의 두뇌는 바이아인지였으니까 잃어버린다 능력, 뭐 집중하는 능력이 똑같아야 돼. 이쯤에 다시 올라가면 효과적으로 필터, 뭔가 걸러주는 여과하는 능력을 잃어버린대. 갑자기 필터가 나왔어. 그렇지만 이 필터는 집중을 하기 위해서 중요한 거, 중요하지 않은 거 거르는 능력이라고 문맥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 아니냐?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 이게. 여기가 정해지지 않은 시간, 정해지지 않은 시간, 반대로 집중하는 능력, 집중하는 능력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렇게 되겠지, 당연히. 그래서 여기까지는 결국 뭐야 다 프로블럼 문제지. 위험이란 말도 썼고 요새 해결책 솔루션이란 말 딱 주잖아. 그러면 사실 이 문장도 미치는 확인을 해줘야 되겠지. 그 다음부터 이제 좀 다르게 되게 간단하긴 한데 이거 구조고 그 다음부터 여기 당연히 뭐 함이니까 여기가 비유가 솔루션으로서 비유를 주고 있어요. 뭘 저기 솔루션 말 자체를 주기도 했는데 해결책은 당연히 뭐야? 너의 기기를 스마트폰 말고 컴퓨터 내다 되는 거 사실 이렇게 하면은 폰이라고만 썼지만 컨트롤하는 거야. 레귤레이트 통제, 조절하는 거라고. 네가 마치 뭐처럼 엄격한 다이어트 중인 것처럼. 이거는 뭐 중요하진 않은데 가정법이지 가정법. 여기는 현재인데 갑자기 과거 시제 나왔잖아. 가정법 현재 사실 봤는데. 그러니까 엄격한 식단 관리하는 다이어트 있잖아. 그런 것처럼 엄격하게 뭔가 조절을 해라. 그런 얘기가 되는 거지. 그래서 when it comes to nutrition, 영양에 관해서 이제 다이어트에게 비유를 나왔어. sticking to fixed time, 역시 특별히 정해진, 그지? 고정된 시간을 고수하는 시간 계획으로 시간 계획 고수하는 거, 아침 식사, 점심, 저녁 식사, 뭐 이런 거 허락을 한다고. 너의 메타볼리즘 신진대사가 어저스트 적응을 하도록. 그러니까 결국은 식단 관리를 다이어트 할 때는 정해진 시간에만 먹어야지 신진대사가 조절하고 적응을 할 수 있대. 어저스트 적응하는 거, 어댑트랑 비슷한 말이야. 여기 뭐 어휘가 또 의미가 또 있으니까. 그것에 의해서 그래서지 초래하는 거지. 덜 배고픔. In between phases는 사이에 어딘가 중간 밥 먹는 중간 사이에 그 국면 단계 동안에 배고픔이 덜 하게 된다는 거지. 조절하면 배고픈 게 덜해. 여기 마찬가지로 조절하면은 집중력이 뭔가 흐려지는 게 덜해. 집중력이 올라가. 똑같은 얘기로 가면 돼. 그러니까 너의 배는
막 우르렁 되기 시작하고 배고파서 꼬르륵 되기 시작할 거래. 대략 매일매일 12시 30분 PM에. 근데 그건 괜찮아. 왜냐면 그때가 좋은 시간이니까 점심 먹기에. 그치? 이게 뭐 당연히 정해진 시간을 하게 되면 그 사이 시간에가 좀 배고픔이 좀 줄어들 수 있다 했는데 이건 뭐 정해졌으면 먹기 좋은 시간이니까 그때는 먹어도 된다 뭐 그런 얘기인가 봐. 근데 만약 예상치 않은 뭔가가 발생을 해? 그럼 너는 간식을 추가할 수 있다고. 또 가끔씩. 뭐 하기 위해서? 신선한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정해지지 않은 거죠. 이 간식은 정해지지 않은 불규칙하다고요. 불규칙한 속성이 있는 거야. 근데 이게 뭔가 예상치 않은 게 발생하면 불규칙하게 뭔가 간식을 먹을 수 있어. 원래는 정해진 시간 뭐 12시에 밥을 먹어야 되는데 뭔가 아침에 뭔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뭐 점심을 뭐 일이 안 끝나서 2시에 먹어야 된다면 그때 간식처럼 먹는 건 괜찮다는 거지. 그래 이렇게 엄격하게 관리하면 이때 불규칙한 걸 해도 그러나 너의 신진대사는 여전히 언더 컨트롤 통제 하에 있을 거다. 가끔 그러니까 통제할 수 있다는 건 컴퓨터도 마찬가지야. 스마트폰도. 그래서 그게 우리 두뇌도 있었어. 마찬가지래. 언제 네가 미디어 다이어트에다가 그 우리 두뇌를 두었을 때. 그래서 원래 함의가 있거든. 그 미디어 다이어트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다이어트가 의미하는 거는 원래 함의 추론 근거가 이거 아니었냐? 고정된 스케줄을 따르는 거를 다이어트의 개념으로 봤으니까 고정된 시간에만 써라. 그것이 괜히야 주제인 거니까. 그래서 원래 답을 잠깐 볼게. 매체의 사용을 조절하는 거야. 매체 기기. 셋, 설정된, 즉 고정된 픽스드란 말 대신 쓴 거잖아. 스케줄에. 그러니까 여기 내가 자꾸 스마트폰이라고 한글을 써놨는데 그냥 뭐 기기라고 해도 되겠네. 매체 기기라고 했다. 왜냐면 컴퓨터 얘기 나오고 너무 폰에만 집중하면 안 되겠네. 주제 자체를. 그지?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빈칸 가능하다. 형광펜 2개 간 거. 라고 하고, 그 다음 어휘, 빨간색 같은 거. 그 다음에 무관한 문장도 뭐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 왜냐면 이쪽에서 뭐 다이어트 관련된 매체 사용과 관련된 또 다른 문제 같은 거 이런 거 좀 무관하게 되는 거잖아. 키워드는 결국 뭐니? 집중력 플러스 매체의 불규칙한 사용. 요 두 가지가 꼭 키워드가 되어야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해결책에서 비유 부분에서는 엄격한 다이어트. 즉, 얘는 무슨 얘기야? 정해진 식사 계획. 즉, 이게 조절 가능하다. 조절, 통제. 이게 키워드가 되는 거 아니야? 이 정도 단어만 머릿속에 둥근 떠 있으면 무관한 거는 뭐 또 사실 크게 어렵지 않겠지. 이것도 나쁘진 않은데 나는 소재가 뭐 괜찮은데 내용이 쉬워가지고 별표를 안 주긴 했거든. 근데 뭐 괜찮다고 봐요. 그지? 그래서 일단 얘는 요지가 당연히 가장 좋아. 일단 그다음에 문맥 어휘 따라가 무관한 걸 세 가지 관점에서만 생각해보고 여기가 조금 아리까리 할 수 있으니까 여기 좀 신경 써서 좀 정리를 해보라고. 지문 자체를 많이 봐야 돼. 시험 보는 거는 당연히 지문 본 다음에 확인치 한번 하는 거고. 됐어? 여기?
자, who is this person? 이 사람 누구냐? 저건 이제 원래 강조과학에서 필자가 미워놓은 거야. 이게 바로 퀘스천, 질문이야. 모든 이야기가 ask, 물어보는 질문. 이 사람 누구냐? 그러니까 뭐 소설 같은 데에서 보면은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굴까 갑자기 갑툭튀 나오는 거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그 질문은 emerge first, 최초로 등장한다고 at the ignition point, 발화 지점에서. ignition, 이그나이트에 불 붙이는 건데, 그러니까 발화 지점이라는 게 사건이 발단, 전개, 절정, 결말 이렇게 흐르면은 전개되려는 사건의 시작 시점에서 이 사람이 누구냐라는 이런 독자라고 그런 의문을 자아내게 하는 그 시점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야기가 흥미진진해지는 거잖아. 동민아, 이해됐어? 졸린 물 한잔해. 아, 요즘 이렇게 버릇이 생겼어. 이렇게 명상의 시간 찾아주고 이런 느낌이 좀 있다. 그래서 최초의 그러니까 이게 변화, 이니셜 체인지가 이니셜 포인트라고 돼. 사건이 딱 급반전되는 순간 얘기하는 게 흥미진진해지려고. 변화가 때렸을 때, 그러니까 발생을 했을 때요. 등장했을 때. 주인공, 프로테고니스트. 주인공이 갑자기 오버레이트, 과하게 반응을 해, 오버를 해. 또는 주인공이 뭐가 변화가 생기면 행동을 한다고. 변화가 없다면, 그렇지 않다면 안 했었을 예상치 않은 방식으로 행동을 한다. 이거는 앞에 변화가 없을 때라고 생각, 어더바이즈 아무자에 반대되는 거니까. 하여간 변화가 있으니까 그게 전개가 바뀌니까 주인공이 뭔가 예상치 않게 행동을 하고 뭔가 과잉 반응을 하니까 그게 이제 재밌어지는 거잖아. 그럼 사실 앞에서는 변화가 없을 상태에서 좀 지루한 느낌이 있다고, 뭐 그렇구나, 일상을 살아가는 주인공이 있구나 근데 갑자기 오지랖게 딱 나오는 거 아니야, 초대장이. 그래서 독자의 입장에서 우리는 앉아가지고 갑자기 주목을 한단 말이지. 어텐트. 이게 사실 의미가 있는 거야. 집중하게 됐다고. 밑에 같은 말이 engaged란 말이 있거든. 그리고 빠져든다, immersed라는 말이 있어. immerse. 다 같은 말이야. 세 개는 기억을 해줘야 돼. 결국은 저걸 통해서 갑자기 초집중하게 되는 거지. 결국은 뭐 때문에 저는 집중을 하는 거라고? 변화가 생겨가지고 우리 머릿속에 이 질문이 떠오는 거야. 이 사람 누구야? 왜 이러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중간에 좀 날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누구냐라고 우리가 질문하는 거 답도 나오지만 이렇게 행동하는 이 사람은 누구지 갑자기? 그 사람이 주인공이 되는 거지 뭐. 이해됐어 여기까지? 그러니까 결국은 처음에 그 이야기인데 이야기에서 최초의 어떤 변화, 여기서 이제 발화 지점이라고 하는 변화가 발생을 하면 그러면 이때 주인공이 뭔가 예상치 않게 반응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주인공의 예상치 않은 반응을 통해서 결국 독자의 흥미, 즉 집중이 시작이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독자를 끌어당기기 위한 이제 첫 번째 단락이 몇 가지 얘기가 나온 거예요. 됐어? 자, 그래서 그 질문은 그리고 나서 다시 등장해. 집중을 해가지고 좀 봤을 거 아니야? 또 집중이 흐려질 때쯤 또 그런 질문이 나오는 거야. 뭐 할 때마다? 주인공이 도전받을 때마다. 이야기에 의해서, 플롯, 줄거리에 의해서, 그리고 선택을 하도록 강요될 때마다 뭔가 선택을 해야 돼. 오징어 게임 참가할 거냐 아닐 거냐 딱 그거네, 그치? 그러면 저 사람 왜 저런 행동을 하지? 또 궁금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저러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everywhere in the narrative, 이야기 모든 곳에서 그 질문이 present, 존재하는 관계사절이네. 질문이 존재하는 이야기의 모든 곳에서 사실 그 선행사는 everywhere라고 봐야 되겠지. 화살표는 저를
독자나 시청자는 그래 몰입을 즉 참여한다는 게 몰입하는 거 주의를 기울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됐지? 그래서 결국 이것도 이거랑 별 차이 없는 거야. 그 다음 단계를 얘기했을 뿐인 거지. 결국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질문이 존재하는 한, 즉 독자는 몰입을 한다, 집중을 한다. 계속 그 얘기야. 자, 그런데 그 질문이 이제 부재한 상태, 이제 반대 개념으로 한 거예요. 부재할 때는 그게 사건이 move out of its narrative beam, 그것이 이야기의 광선, 빛으로부터 나와서 이동을 한다는 게, 즉 여기가 흥미가 떨어지고 지루해진다라고 하는 걸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become boring해지는 거지. 뭔가 이야기가 빛나게 반짝반짝 재밌어야 돼. 거기서 걸어 나오는 거니까 밖으로. 그래서 그렇게 되게 되면 그 이야기의 사건은 at risk, 위험에 빠지게 되죠. 어떤 위험? 디태치되는, 즉 주의가 흐려지는 거지. 초점이 안 맞는 거니까 주의가 흐려지는 distracted 같은 개념인 거지. 주의가 흐려져. 아마도 심지어 여기 볼도 나왔지? 지루해지기도 하는 거. 뭐 같은 얘기긴 한데 표현을 좀 바꾼 거죠. 그러면 이거가 좀 약간 애매함이 있다고. 사실은 여기에 언더더 핸드 이런 대조의 연결사가 있었으면 좋았을 거거든. 질문이 있을 땐 집중하고 질문 없으면은 지루해지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이걸 순서를 맞출 때 글 순서를 줬으니까 이걸로 가야 되겠지? 존재하냐? 아, 이거 대조. 그지? 대조. 이렇게 일단 내용을 이해해야 될 것 같아. 사진 뒤쪽으로 돌아왔어. 여기는 그건 뭐야? 순서상. 그냥 이거 질문 부재하면은 지루해진다. 지금 어떻게 됐다는 얘기지. 그치? 몰입의 반대로. 질문이 있냐 없냐? 이거지. 그래서 만약 그래서 single secret 한 가지 비밀이 있다면 스토리텔링에 그렇다면은 그게 뭐냐라고 묻냐면 글자의 생각 이거다. 이 사람 누구냐라고 다시 돌아온 거지. 결국은 이야기 어떤 성공의 유일한 비결은 이거야. 이렇게 이거 영어로 써야 되나? 이 사람 누구냐? 이거잖아. 그렇지? Who is this person? 이거요. 우리말로 옮기고 좀 그렇지 않냐? 결국 이 질문인 거지. 어떻게 보면 질문, 이 질문 되는 거지. 다시 돌아왔어. 또는 주인공 관점에서 시점에서는 내가 누구냐라고 주인공도 자기가 누구냐라고 물어보는데. 그래서 그게 바로 드라마 극의 데퍼니션 정의. 이게 바로 정의라는 거예요. 이 질문 자체가. 다시 말하는 것은 짜릿짜릿함, 전기고, 뭐 심장 고동이고, 파이어, 뭐 불이다라고 하는 짜릿한. 결국 이게 뭐야? 이것도 얘가 함의하는 바가 뭐냐면 이게 결국은 이거 자체가 익사이먼트, 흥미진진함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걸 얘기하는 거지. 이게 다 흥미로운 거, 그게 흥미로운 거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얘는 키워드 몇 개 없어. 주의를 기울이냐 안 기울이냐, 질문 있냐 없냐, 그 정도만 보면 될 것 같고, 이걸 이렇게 네 정도 나눠서 일일이 쓴 이유는 그 순서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야. 얘는 4개 좀 그 정도 외에는 좀 그렇다 보고, 그 다음에 책에 잠깐 보면 요지에 보면 원래 요지가 그거잖아. 키워드만 살펴보면 주인공에 대한 질문을 통한 궁금증 유발이야. 그게 독자 몰입을 도와준다. 이해되지? 주인공에 대한 질문. 이거를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냥 질문 아니고 주인공에 대한 질문이지. 성공 비결은 이거지. 그게 독자의 집중, 몰입을 도와주신다. 이 정도만 여기서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23번 상당히 괜찮아요. 너무 나온다. 셔터 스피드, 카메라 셔터 스피드 얘기하는 거야. 그건 카메라 셔터의 속도를 refer to, 언급하는데 의미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노출 뭐 속도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 노출 속도라고 할 때 같은 카메라에서. 자, 그런데 행동, 비헤이비어 프로파일링에서는 뭐 행동 분류 뭐 이런 거겠지? 그 셔터 스피드라는 건 언급을 한대, 가리킨대. 눈꺼풀, 이게 뚜껑이고 눈이니까 눈꺼풀의 속도를, 눈이 이게 닫히는 속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카메라 얘기하는 건 아니요. 인간의 행동에 있어서 얘기하는 거고. 우리가 눈을 블링크를 깜빡일 때 우리는 리빌, 드러낸대. 단지 깜빡이는 속도 그 이상, 그 주제가 이제 나오긴 한 거지. 깜빡인다는 게 갖는 의미를 얘기하는 거잖아. 속도 이상 뭐가 있냐? 두 가지죠. 개념은. 이런 눈꺼풀 속도의 변화, 즉 깜빡이는 속도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이거다, 결론은. 공포의 척도. 이걸 한번 배워볼게요. 빨간색. 두려움의 척도야, 메저먼트. 두려움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라는 거지. 그 다음에 띵긴 거 보면 눈꺼풀 깜빡이는 속도의 변화는 나타낼 수 있다. 중요한 정보죠. 깜빡이 속도 이게 이거잖아. 이런 두려움의 척도, 두려움의 어떤 평가를 보여주는 거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는 여기를 하면 빈칸을 참 주고 싶거든. 그럼 이거를 뭐 나타내기라고 하는 인디케이터란 말 있잖아. 지표라는 말 써도 돼. 두려움의 지표. 두려움을 보여주는 거지. 저런 말로 약간 바꿀 수도 있고, 두려움에 대한 평가를 보여주는 거야. 약간 보여준다는 얘기를 써야 되지. 기준 자체보다는 두려움을 어떻게 판단하느냐라는 두려움에 대한 판단? 판단? 두려움에 대한 판단? 그치? 두렵냐 안 두렵냐라는 판단? 저지은 판단? 뭐 이래도 될 것 같지? 두려움에 대한 판단을 보여주는 거잖아. 이거 왜 쇼잉이 들어가야 돼? 요거만 하면 되고, 요거 그대로 바꾸면은 셔터 스피드는 두려움에 대한 판단 또는 평가를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왜냐면 일단 나타낸다는 얘기가 들어가야 되거든. showing judgment of fear.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저기 저지만이라는 말씀이 약간 좀 그렇긴 한데 뭐 하여간 보여줄 수 있겠지. 그러니까 두렵냐 안 두렵냐라는 또 두려움의 강도를 보여줄 수 있다는 얘기지. 자, think of an animal. 동물을 한번 생각해봐라. 여기서 또 뭐가 나온 거야? 예시 나오고 있어. 주제는 끝났어. 그러면 주제를 한번 확인해보고 가자면 눈 깜빡이는 속도, 블링크하는 스피드는 두려움 강도에 비례한다. 이거를 종합해볼게. 그 요지를. 여기도 나 주제에도 되게 유의미한 블링크 스피드는 두려움의 인디케이터, 지표다. 뭐 이럴 수도 있고, 눈 깜빡인 거 두려움 사이의 관계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내가 볼 때 보여준다. 이 주제 요거 종합해볼게. 단어 때문에 여기서도 인디케이터라고 할 수 있었지만, 그러니까 두려움은 눈을 더 자주 깜빡인다는 얘기 같아. 무슨 얘기냐면 두려워하는 것에 대한 평판을 가진 동물 한번 생각해보래. 두려움이 많은 동물 얘기하는 거야. 치와와가 그런가 보지? 아마 마음속에 떠오를 거래. 포유동물에서는 because of evolution, 진화라는 즉 생존을 가능하게 된 진화 때문에 우리 눈꺼풀이 속도가 높아질 거야. 가속될 거야. 스피드업. 뭐 하기 위해서? 미니마이즈, 최소화하기 위해서 시간의 양을. 자주 깜빡여 어떤 시간을 줄이려고 우리가 cannot see, 볼 수 없는 시간의 양. 접근하는 포식자. 즉 주변 경계를 위해서 최대한 많이 봐야 되니까 빨리, 그러니까 자주라기보다는 자주 하면 안 되겠다. 빨리 닫고 열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지. 깜빡이는 속도라는 얘기지.
빈도가 아니구나. 지금 얘기하면서 보니까, 그지? 빈도가 아니라는 말 잘못했지? 빈도가 아니라 속도인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여기에, 셔터 스피드라고 하는 게, 이게, 속도라는 게 얼마나 빨리 열고 닫느냐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없는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속도라는 게 빈도, 횟수에 의한 자주 깜빡이는 아까 말 잘못했어? 프리퀀시 빈도 얘기가 아니요. 빨리 닫고 여는 거 얘기하는 거 최대한 오랫동안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눈꺼풀을 깜빡이긴 해야 되잖아. 계속 눈 뜨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지? 빈도 얘기 아니야?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이번 회차 어딘가 빈도 얘기가 있었거든. 그래서 중간에 내가 잠깐 착각했어. 빈도가 아니라 속도야. 빨리 닫는 거, 열고 닫기. 그래서 더 그레이터, 더 클수록 두려움의 정도가 동물이 경험하고 있는 두려움의 정도가 더 크면 클수록 경험하고 있는 두려움의 정도 클수록 이렇게 쪼갠 거야. 더 많이 그 동물이 걱정하고 있는 거지. 접근하는 포식자한테. 그러니까 두려움이 강할수록 더 접근하는 포식자한테 걱정을 하고 있는 것처럼 날 잡아먹으면 어떡하나. 그럼 어떻게 걔 행동을 예의주시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눈을 떠 있도록 유지하게 하는 시도에서 가능한 많이 최소한을 주는 게 이거잖아. 눈꺼풀이 인발런터리 자연스럽게 비자발적 즉 무의식적으로 속도가 높아지는 거지. 그래서 인발런터리가 무의식적으로야 unconsciously 오토매틱하게가 되겠지? 그러면 이것도 색깔이 맞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 눈을 뜨고 있다는 게 여기서 그냥 나뉘긴 했지만 볼 수 없는 시간의 양을 최소화한다는 게 가능한 눈을 뜨고 있는 게 되는 거고 그러면은 여기가 지금 스피드업 한 다음에 이것도 여기 스피드업 있잖아. 이것도 똑같아. 사실 예시안에 있는 거라는 뭐 위에서도 스피드업 하는 거고 두려움의 척도 최대한 그려고 그래서 스피드는 띵겨 이렇게 거의 언제나 두려움과 이퀄하다. 똑같다는 거예요. 매치, 일치하는 거. 매치. 두려움하고 아까 밑에 한글 요지 써놓은 거 저 속도하고 정비를 한다는 얘기가 두려울수록 빨리 행동에 관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서 얘기하는 그 속도는 꼭 눈꺼풀 말고도 모든 동작을 다 얘기하긴 하는 건데 여기서 일단 뭐 눈꺼풀 얘기를 했었으니까 동작이 잽싸지는 거 아니야? 두려움을 좀 빨리 움직이고 그래서 우리 인간에 있어서는 우리는 두려움을 경험하지 뭔가에 대해서 경험을 한다면 눈꺼풀이 똑같은 걸 할 거야. 치와하고 same thing. 즉 다시 말하면 걔네들이 속도를 높여야 되는 거 아니야. 클로즈 오픈 더 빨리 여기 이어지는 거죠. 여기 마지막 부분 형광펜을 볼게. 여기 빈칸이 가능하다는 거. 여기도 사실 뭐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여기 우리가 연결해놓은 부분들은 뭐 그걸 기반으로 충분히 빈칸이 다 가능한 빈칸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문맥상 어휘도 좋지만 빈칸이 참 좋아요. 그래서 여기 길게 우리가 해놓은 부분 다 연결해서 모든 게 빈칸이 될 수 있고 다시 볼게. 결국은 키워드는 아까 요지에서도 봤지만 결국은 뭐야?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 즉 두렵다라고 하게 되면 결국은 눈꺼풀의 속도가 증가하는 거고 즉 눈꺼풀의 어떤 속도가 증가를 한다는 얘기는 빠르게 가속하는 이유 자체는 결국은 이게 요거 빨간 거 있잖아. 가능한 많이 눈을 개방을 한다든지 저 위에 걸로 가면은
볼 수 없는 시간을 최소화한다든지 이런 걸 하고 싶기 때문에 눈꺼풀 속도가 증가하는 거지. 그러니까 표현은 이 정도밖에 안 돼. 그래서 이 개념만 대입을 하면 빈칸 나왔을 때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얘는 빈칸으로 접근하는 게 좋겠다고. 오케이. 이렇게 뭐. 그 다음에 그 24번은 어제 했잖아. 자유시장 경제가 뭐 전쟁, 충돌을 막아준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아. 그래서 유럽연합 얘기가 나왔던 거잖아. 어. 26번. 이것도 일단 한번 그냥 봐봐. 그냥 보고 나중에 필요하면 물어봐. 그러니까 그래서 일단 우리가 시험이 얼마 안 남아서 중요한 질문을 먼저 다 본 다음에 남는 시간에 들어가서 보죠. 뒤에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야. 그것도 뭐 표시하는 게 뭐 맥락 따라고 이 문장 위치는 이 경험이 앞에 경험이거든. 트라우마로 남은 경험. 역적이 있어. 좋았다거든. 안 좋은데 좋은 걸로 바뀌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거 앵커리 뭐 기준점 편향. 이것도 상당히 좋은 거 좋지. 그 다음에 집값을 있고 대중 14페이지 34번으로 가면 되는 거네. 맞지? 34번. 어디로 가면 되는데, 잠깐만. 대전 거 빼고. 어, 40번으로 먼저 가보자. 40번, 41번을 본 다음에 가볼게. 40번. 자, 40번을 먼저 가볼게. 그 다음에 나머지 할게. 자, 연구에서 저 사람이 뭐 행동경제학자가 보여줘. 그냥 실험. 서브젝트, 대상자들한테 뭘 보여줬냐면, 뭐 사형식이지? 그래프 가격 상승, 뭐 감소, 시간이 지나면서 뭐 그래프를 보여줬어. 가격이 올라가고 떨어지고. 자, 근데 그 그래프 자체는 실제로는 주식시장의 과거 변화였었대. 이렇게 뭐 올라가고 내려가고 높아졌는데, 그런데 저 사람은 사람들한테 뭐라고 말했냐면, 그 그래프가 최근에 변화를 보여준다라고 말했어. 밀 가격에 있어서 이제 주식시장 차트를 가지고 밀보 차트예요 이렇게 얘기한 거야. 여기까지 이제 실험연구소의 전형적인 뭐 내용인 거지. 목적은 안 나온 상태고. 그리고 이제 걔가 요청을 한다고 각각의 그 사람, 즉 실험 대상자들한테 예측을 해라. 프레딕트. Where the price would move next. 그 밀 가격이 다음번에 어디로 이동을 할 거냐. 즉 올라갈 것 같니? 떨어질 것 같니? 그렇게 물어본 거야. 그리고 나서는 그들한테 리워드 보상을 제공한다고. 걔네 포어캐스트 예측이 실현이 되면 올라갔어 좋아 이렇게 되는 거지. 홀짝인 거지 뭐.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어휘를 일단 하나 보자면 중요한 건 밑에지만 prediction, predict 예측, forecast 예측 예상. 동사를 볼게. 예상하다라는 말을 그러니까 저도 동사로 가자. prediction 말고 동사격대로 봐봐. 예상하다는 게 4개가 있잖아. forecast는 동사도 명사도 돼. 예측, foresee, forecast, foretell. 그러니까 이게 다 before라고 미리 앞을 내다보고 미리 앞을 말하는 거고 미리 앞으로 생각을 던지는 거야. 캐스트는 던지는 거니까. predict 빼놓고는. 그러니까 예상한다라는 걸 여기서 중요하거든. 계속 사용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상치가 맞으면 보상을 한 거야. 가격 변동에 여기까지는 뭐 그렇다 쳐. but 근데 흐름은 바뀌는 거지. but
연결사가 두 개나 된다 이렇게 위치도 연결사도. 근데 저 사람이 두 번째는 뭘 했냐면 또한 그 실험 참여자들을 쪼갰어. 디바이드를 했어. 두 개의 범주로 하나는 농구 집단, 하나는 뭐 제빵사 집단 이런 식으로 나눠놨다네. 그냥 처음에 예상을 하라고 하고 그 다음에 니네는 파머에 해당되고 니네는 베이커에 해당되고 그냥 임의로 나눈 거야. 여기까지 진짜 농구고 이런 건 아니야. 근데 농부들은 돈을 여기서 추가로 더 받는 거, 여기서 맞추고 플러스 알파를 더 받는 거, 플러스 알파를 만약 밀 가격이 더 높아지면, 그러니까 즉 예측 자체를 내가 농부 집단에 있는데 상승할 거야라고 예측을 해서 실제 상승을 하면 예측한 거에 대한 보상도 주지만 너는 농부 집단에 있었으니까 농부는 밀 가격이 올라가면 좋은 거잖아. 플러스로 더 주는 거야. 이해되지? 그러니까 만약에 근데 베이커 집단에 내가 소속됐는데 상승할 거예요 하면 상승을 맞춘 거에만 보상을 주고 추가 보상은 없어. 왜냐면 베이커 집단은 가격이 더 싸죠. 내려가면 보너스를 추가로 얻는 거라면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개념은.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는 임의로 나눈 상태에서 내가 맞춘 거 플러스 내가 소속 집단이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올라가나 내려가나 그쪽 맞춘 쪽을 하나를 더 주는 거야. 플러스 알파. 그래서 이렇게 나눴기 때문에 실험 대상자는 두 개의 분리된 보상을 벌 거란 말이지. 지불이라는 게. 하나는 그래 정확하게 예측한 거로도 보상을 하나 받지만 보너스도 받는 거야. 만약 밀 가격이 걔네들의 방향으로 이동을 할 때 걔네들의 방향이 결국은 이거 얘기하는 거 농구 집단은 올라가고 베이커 집단 떨어지는 거 얘기하는 거 두 가지를 보상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명문장의 위치가 괜찮게 하는 거지. 그거 그대로 이해를 해야 되니까. 이건 좀 헷갈리면 하는데 대충 보면 헷갈려서. 그래서 결과 찾아낸 건 뭐냐면 prospect of the bonus. 이런 보너스에 대한 프로스펙트도 미리 앞을 내다보는 건 기대라고 하는데 기대감이 전망 그 자체에 영향을 줬다. 일단 이거 형광펜에 그게 주제문이니까 토픽 센텐스. 프로스펙트는 여기서는 미래 전망이나 미래 기대, expectation이라고 보면 돼. wish라고 봐도 돼. 그래서 얘가 내가 원문을 찾아봤거든. 이 책 쓴 사람 논문. 이게 책 제목 이거더라고. 이거 써놓으면 돼. wishful thinking이라고. 내가 희망하는 사고, 원하는 대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예측. 예를 들면 이런 거요. 주식으로 얘기하자면은 내가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라는 주식이 있다고 쳐. 두 개 중에 내가 하이닉스를 샀잖아? 그러면은 내일은 주가가 하이닉스로 올라갈 거야. 주시장 전체가 다 좋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이해되냐고?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 주기를 바란다는 얘기야. 예상 자체가.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의 소망이라고 하는 게 미래 예측에도 영향을 주더라. 즉 다시 말하면 원하는 대로 미래가 예측될 거라고 착각하는 거지. 이게 누구야? 키워드는? 누구야? 문장이? 이게 wishful thinking이라고 한대. 그래서 농부 집단은 그래 희망을 하고 예측을 한 거야. 그러니까 즉 희망과 예측을 일치시키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럼 밀가격이 더 어떻게 올라갈 거다라고. 그러니까 올라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한다는 얘기죠. 색깔로 구분하면 forecast가 predict고 그 다음에 여기서 prospect가 hope이 되는 거지. 여기만 잘 구분하면 돼. 그 반대로 베이커들 제빵사 희망을 하겠지? 그리고 예상도 하겠지? 어떻게 정반대 가격이 떨어졌으면 떨어질 거예요 라고 말하는 거지. 예상 자체를 떨어지면 자기가 좋으니까. 이해되지? 그래서 결론 마지막 여기 또 영감 해놓을게요. 빈칸 Let their hope influence their reasoning. 즉 여기서 얘기한 미래 예측은 이성적 사고를 얘기한 거지. 즉
그들의 희망, 어떻게 보면 이 희망이라는 게 결국 뭐에 해당되는 거야? 감정에 해당되는 거잖아. 비이성적인 게 리즈닝, 미래 예측은 이 이성적이어야 되는 거잖아. 이성에 영향을 주더라. 그래서 여기 소망, 즉 하나 추가로 감정이 이성에 영향을 준다라고 마지막에 오는 빈칸으로 가장 좋아. 이거보다는. 그래서 잠깐 봐봐. 니네 이거 하는 건 추가로 써놔봐. 제목 wishful thinking, affect rational thinking 이라고. 저 경우 소망하는 생각이 합리적 이성적 사고에 영향을 준다. 아 해놨구나. 미안. 내가 잘못 봤네. 내가 총괄 잘못 생각했다. 옆에 걸 잘못 봤네. 제목도 응답하는 말고 제목 괜찮은 것 같아. 얘는 의원문을 보통 주제를 물어보진 않지만 얘는 선생님이 원문을 찾아봤다면 wishful thinking이란 말을 써야 돼. 이 책의 제목이었기 때문에. 어렵지 않지? 그래서 얘는 빈칸 마지막 문장. 이거 무조건 빈칸 마지막 문장. 아니면 글 순서. 둘 중에 하나로만 접근해도 되고. 오케이? 바라는 대로 될 거예요. 라는 걸로. 자, 그럼 41번으로 또 가보시죠. 자, 얘는 책에 잠깐 보면 중간에 이렇게 좀 한 줄 띄어져 있는 게 원래 나눠진 거 알다시피 2달러고 된 걸 내가 지금 5개로 쪼개놓은 거지, 글 순서 때문에. 얘는 나쁘지 않더라고. 이거 좋아, 내기가. 그래서 얘는 글 순서, 빈칸, 역시 2가지 정도만 하면 되겠죠. 그럼 일단 첫 번째 단락을 2개를 쪼갤 수 있는 거 한번 확인해. 것이 있잖아. 자, 스토리. 이야기가 populate our lives. 우리의 삶을 채운다고. populate는 population에 나온 말 뭐라 인구가 사회에다 정착시키다 이런 뜻이 있지만, 그래서 산다는 얘기지 결국은. 이야기가 우리 삶에 거주한데 정착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이야기가 있다는 얘기야 그냥. 그래서 사실 첫 번째는 주제문이긴 하지. 근데 너무 포괄적인 것 뿐인 거고. 네가 만약 이야기의 표현이 아니야, 이야기 안 좋아한다면 너는 아마 상상할 거야. 최고 좋은 세상은 세상이다. 이야기가 없는? 이야기 안 좋아하니까. 거기에서는 우리는 오직 우리 앞에 있는 사실만을 바라보는. 그럼 이야기는 여기서 이걸 봤을 때 팩트에 상대되는 점 꾸며는 허구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 같은가 봐. 자, 그런데 역적으로는 바뀐 거잖아. To do this, 이거라는 거는 앞문장. 즉, 사실만으로 이루어진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우리의 두뇌가 작동하는 방식을 부정하는 거래. 우리 두뇌는 사실만을 바라보지 않는가 보지? 꾸며내는가 보지? 즉, 동격으로 요거 하고 요거 동격. 또 뭘 부정하는 거냐면 우리의 두뇌가 작동하도록 설계된 또는 타고난 그 방법 자체를 부정하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진화라는 건 우리한테 마인드, 정신을 줬어. 근데 그 정신이라는 게 이야기, 암시에 주의를, 신경을 기울이고 알랄 때는 기민한 민첩함 깨어있는 건 어텐티브하단 말이에요. 여기서 앞에서 우리 본 것처럼. 이야기하고 뭔가 암시에다가 막 주의를 기울이도록 진화라는 게 만들어준 거래. 원래 인간의 두뇌는. 그러면은 여기서도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팩트는 암시가 아니야. 얘랑 상대 개념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되게 명확한 거라고 봐도 되겠네. 오비어스한 개념이라면 여기까지 봤을 때 어감상. 근데 이 암시라는 거 자체는 이게 애매한 거잖아. 좀 고민하고 신경 써야 되는 베이그한 속성이 있는 거 아니야? 누가 해야 되지? 허구 이런 거보다는 명확하냐, 좀 모호하냐, 이런 식으로 가야 되겠지. 이야기라는 거. 좀 그럴 수 있잖아. 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이건 중요하지 않은 거야. 숲에는 없지. 수십만 년의 자연선택, 즉 진화지. 그걸 통해서
마인드, 우리 인간의 정신. 이야기에 attend to는 주의를 기울이다야. pay attention to. 주의를 기울이는 정신이 더 성공적이어야 돼. 걔네들의 유전자를 pass on, 전달한. 즉 생존을 위해서 이야기를 더 신경을 쓰는 이런 정신이 더 잘 살아남았다는 얘기네. 그래서 색깔을 좀 구분을 한 게 사실은 이거를 빨간색으로 해도 됐을 것 같으네. 이게 결국 이 에볼루션이라고 하는 것 자체, 진화가 이거 빨간 쪽이잖아. 유전자 전달, 생존이잖아. 물론 여기도 내추럴 셀렉션도 에볼루션이긴 하겠지만, 즉 진화를 통해서 생존을 했다는 얘기는 이야기의 주의를 기울이는 이런 속성이 있었기 때문에 생존이 가능했다고. 아직까지는 좀 추상적이지. 왜? 구체적이지. 두 번째 단락에 나와야 되겠지. 그래서 여기까지는 일단 이렇게만 나눠서만 보면 되겠다고. 됐어? 여기는 이 정도 정리해서 가보도록. 이게 밑에 내용을 보니까 여기만 봤을 땐 그런데 생각이 났는데, 이게 암시라는 게 모호하다는 개념하면 안 되고, 미안, 이러면 안 되고, 이게 직접적인 충돌이 없어도 되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고, 이 팩트라는 것 자체는 뭐 저거하고 사실 좀 상관없는 얘기죠. 그래서 반대로 생각하면은 얘는 직접적인 경험을 해봐야 되는 거고, 이거는 직접적인 충돌, 즉 경험이 없어도 되는 걸 얘기하는 거야. 이거 이렇게 지울게. 또 바꿔야 명백하다, 모호하다 아니네. 그냥 순간 기억이 안 났어. 그 밑에 부분을 지금 보니까 그 얘기네. 이게. 저게 아니야? 아니야, 저게. 이거 오늘 만드는 건데. 문제 자체를. 됐어? 넘어간다? 그래서 그 밑에가 이제 그 얘기야. 꼭 경험을 안 해도, 그냥 이야기라는 게 암시, 뭐 이야기를 썰을 통해가지고, 왜 저기잖아. 여기 동물 얘기가 나오지만 인간도 뭐해. 무슨 뭐 영화 같은 데서도 보면은 꼭 만나가지고 나쁜 놈하고 주인공 꼭 직접 싸우지 않아도 말로만으로도 그렇게 길을 죽여가지고 보내고 이러잖아. 그지? 그거 얘기하는 거지.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생각해보래. 동물이 서로 직면하는 거야. 컨플릭트, 충돌했어. 둘이 싸우려고 해. 동물이 두 개 있다. 사자 두 마리 이렇게. 그런데 걔네들은 왜 어디 부정어요? 원래 플러즈는 탁 뛰어드는 거거든? 전쟁으로 곧바로 뛰어들지는 않는데 바로 싸우진 않아. 그래서 바로 싸우는 게 팩트라고 생각하면 돼. 개념 자체가. 우리 한번 진짜 겨뤄보자. 사실을 직접적인 경험을 바로 들어가진 않는 거야. 아니래. 걔네는 그래서 처음에 뭐 하려고 노력하냐면 모든 종류의 방법으로 시그널, 신호를 보니까 어휘가 원래 잘 나오는 거지. 신호를 보내려고 하는데 그 신호를 보낸다는 게 아까 위에서 얘기한 암시, 서제스천을 얘기하는 거야. 이거는 직접 경험하는 거 얘기하는 거. 팩트 얘기하는 거다. 이쪽은 팩트는 저쪽이고. 바로 싸우지 않고 뭔가 신호, 암시를 보내. 모든 방법으로. 어떤 암시를 보내냐면 어떤 결과, 전쟁의 어떤 결과가, 전쟁의 결과가 무엇이 될지. 이게 의주동이네, 의주동. 묶어야겠네요. 이렇게 가는 게 좋겠네. 이게 동사고, 이게 목적어가 되는 거니까. 전쟁의 아웃컴이 is going to be what? 뭐가 될지에 대해서 암시를 보내는 거야. 너 싸우면 큰일 난다, 나한테 다친다, 이렇게 자꾸 보내는 거지. 이야기를 통해서. 그래서 걔네들은 이제 이렇게 암시하는 거야, 구체적으로. 가슴을 퍽퍽 막 들이밀거나, 뭐, 포효를 하거나, 뭐, 송곳니를 드러내거나 뭐 이런데. 그거 이제 암시하는 거야. 그래서 동물들인데, 이 바그들,
동물들은 진화했다고. 이거 결과를 해석하면 돼. 진화해서 결과 주의를 기울이게 되네. 스토리하고 시그널에. 왜냐면 그 이야기나 신호들 아까 서제스트인데 시그널을 바꾼 거지. 드러났기 때문에 효과적인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영업 배움이에요. 이거 비판되는 거지. 세상을 살아가는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게 위에서 생각하면은 to avoid direct conflict지. 직접적 충돌을 피하는 거지. 그래서 아니면은 그래서 생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잖아. 그냥 쉽게 얘기하면 to survive야. 생존하는 데 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암시하는 게 직접 안 써. 그냥 싸우면은 나도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 동물이니까. 이해될 거지? 동물이니까 직접 안 싸우고 겁져가지고 최대한 쫓아보려고 한단 말이지. 이야기를 통해서, 암시를 통해서, 시그널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스토리, 서제스천, 시그널 다 같은 개념이야. 저 to navigate the world 자체 구성을 좀 바꿀 수도 있겠지. 직접적 충돌을 피한다거나 뭐 생존한다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드러났어. 이야기가 주제문가 한 거지. 그러면은 사실 이제 우리가 또 보면 여기가 예시니까 그다음 다시 일반화시켜서 돌아온 거잖아. 이게 지금 이야기를 전달하는 과정이니까. 그래서 너랑 내가 혹시 한 쌍의 라이언이요, 세렝게티에 있는 너랑 나랑 지금 사자 딱 대면 접촉해서 싸우려고 하는 거야. 그럼 우리는 노력하고 있다고 결정하려고 누가 가장 사자인지 심바 이렇게. 그러면 그렇게 한다면 그건 가장 폴리시 어리석게 된대. 우리 둘 다한테. 뭐 하는 게 가조진조네? 가조진조. 곧바로 컨플릭트. 충돌로 끼어드는 게. 이것도 아까 저기 얘기하면은 요거 직접 경험을 하려고 하는 거 원래 너무 잘된 거지? 어리석은 거야. 그러면 저러지 말고 뭐 해야 된다? 암시해라. 시그널을 보내요. 이거 아니야? 그래서 더 좋다. 이게 스페어. 이것도 괜찮지? 훨씬 좋다? 어리석다. 뭐 상당히 괜찮은 게 딱 두 개잖아. 해결책이 있지, 해결책.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면은 여기가 구조적으로 여기가 예시하면 여기 딱 토픽 센텐스 줬잖아. 그 다음에 세렝게티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또 예시를 줬는데 이것도 사실 예시이지만 이쪽으로 가보면 이게 예시이지만 프로블럼이고 그 다음에 솔루션 이야기를 해라. 그래서 이렇게 된 거야. 이것도 예시로 주는 거지만 주제부터 껴있는 상태에서 그지? 흐름상 훨씬 좋을 거야. 각각의 우리가 make a show of strength 어떤 강함을 보여주는 걸 만든다는 게 그러니까 즉 강인함을 보여주는 게 훨씬 좋을 거라고. 결국은 이게 지금 이야기 얘기하는 거 아니야? 다시 얘기해보자. 한번 빼놓을게. 말하는 거야. 이야기를. 우리의 승리라기 어떻게 인해 배려고 불가피한지. 즉 이게 이거긴 하다고 같은 얘기인데 야 내가 꼭 이기거든? 너 큰일 난다 이렇게 겁주는 거지 뭐. 그래서 이제 겁이 안 먹고 그러면 그 다음에 진짜로 다퉈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왜 전쟁 같은 것도 예전 전쟁을 보면은 바로 전면전으로 들어가지 않잖아. 한 명씩 나와가지고 왜 중국 이런 데 보면 그지? 바로 하나 나와가지고 누구 하나 나와가지고 대공대공 이렇게 하면은 겁먹고 가잖아 그거지. 그래서 만약 이런 이야기들 중에 하나는 훨씬 더 상대방 다른 데보다 컨텐츠 설득적이야. 먹혔다면 우리는 그 결과에 합의할 수 있을 거다. 뭐 없이 싸움을 시작해야 되고 없이 이런 거 해놓을게. 그러면 사실 이게 뭐에 해당되는 거냐? 세상을 살아가는 효율적인 방법이 된 거고 이건 이야기 쪽에 해당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빨간 쪽 상당히 빈칸으로 좋긴 이게 되게 괜찮거든? 이게 41번 41번 오랜만에 빈칸으로 되게 괜찮은 부분이라 첫 번째 단락은 별 얘기가 없어. 유전자 전달이 성공적이다라는 게 사실은 그것도 잠깐 봐봐. 약간 여기 이거 있었잖아. 이 부분. 이게 뭐랑 같은 거야? 이거잖아. 세상을 살아가는 효과적이다. 그게 이거야. 싸울 필요가 없다. 세 가지가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저것만 연결해 보면은 유전자 전달 성공적
성공적이다라는 게 세상을 살아가는데 효율적이다. 그 다음에 싸울 필요가 없다. 즉 뭐가 있으면 이야기, 암시, 싱호 세 가지가 결국은 이렇게 이거 우리가 표시한 게 다 이거야. 이게 다야. 네 가지야. 그러니까 이거 다 같은 개념인 거랑 빨간색으로 해서 표시된 게 저거란 말이야. 물론 이거만 좀 아니 이거이지 이야기하는 거니까 개념상 중에서 빨갛게 한 건데 그저 위에서부터 첫 달라? 두 번째에서 여기 두 개가 빈칸이 되는 거잖아. 가장 좋은 건 사실 이거 같아. 맨 마지막에 싸울 필요 없다. 예시안에 있는 거지만 이건 되게 가능성이 있다. 이거는 특히 니네는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게 빠바에서 그 장문독해가 가당차는 게 있었잖아. 이거 훨씬 좋아. 그래서 빈칸 중심으로만 좀 접근을 두 가지 개념만 쪼개서 쪼갤 필요도 없어. 이야기만 하면 이쪽이잖아. 그치? 저쪽을 꼭 빈칸으로 넣는 걸로.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앞으로 돌아오면 34번으로 다시 되는 거죠. 혹시 몰라서 손을 좀 바꿨어. 수빈이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빨리 일단 진도를 한번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자, 34번. 자, our vivid example. 우리의 생생한 사례. 원래 빈칸. 이것도 참 좋은 것 같아. 하미처럼. 이게 참 좋았어. 이것도 꼭 나온다. 어떻게 시장 사고 방식, 에티튜드요, 마인드셋, 고를 만했어. 바꿀 수도 있고, 언더마인 훼손할 수도 있는지. 인스티튜션, 제도에 어선 기관이나 제도를. 그 사례가, 이게 주어 동사야. 주어졌다, 뭐 이 사람에 의해서, 뭐 저 책에서 좋은 표현이 없고. 자, 하여간, 키워드는 이거야. 일단 이거만 생각해야 시장적인 태도, 에티튜드, 사고방식.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한 거 안 좋은 말이거든. 언더마인. 그래서 컴플리케이트란다. 타협하다라보다는 컴프로마이즈, 얘도 훼손하다는 뜻이 있어. 그냥 비슷한 얘기야. 안 좋게 하는 거야. 컴프로마이즈. 그런 데를 해놨어. 뭐 저기 키워드라. 그 주제는 나온 거야? 원래 빈칸이니까 밑에 보고 저거 채웠어야 되겠지? 자, 그래서 걔는 어린이집 데이케어 센터 이야기를 해준대. 이스라엘에 있는. 근데 그 데이케어 센터는 결정을 했어. 부모한테 파인, 벌금을 매기고, 동사야? 투부정사 동사. 벌금 매기는 거야. 늦게 도착하는 부모야. 애 데리러 픽업하러. 그러니까 어린이집 애 찾아가야 되잖아. 늦게 오면 벌금 매기겠대. 인더 헛된 대대한 희망을 하면서 이게 벌금 매기는 게 discourage a promise, 이거 keep a promise 그런 같은 거잖아. 부모가 그렇게 하는 거지. 늦는 거지. 늦는 거를 못하게 막아줄 거다 라고 생각하면서 벌금 안 내면 빨리 오겠지. 이렇게 해서 벌금을 매겼다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야? 예전에 뭐 그런 거 있었는데 지각 잡고 하면 학원 같은 데도 지각 10분 하면 뭐 500원 내 이런 거 있지 않은데? 그런 경우 없네, 니는? 나는 해본 적 없는데 그런 얘기 들어져 있었어. 그럼 만약에 1분당 100원씩 지각하면 돈을 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할래, 동네는? 막 피곤해. 한 10분 늦게 가고 싶어, 그래. 마음이 그래. 그럼 너 같으면 에이, 1,000원 내고 천천히 갔으면 이렇게 할 것 같지 않냐? 그럴 거 아니야? 이게 그 얘기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야. 돈으로 떼우겠다. 그게 시장 제한의 사업 방식이요. 자, 그 다음에 이 문장의 위치가 되겠지? 확 바뀌니까. 인팩 사실
정확한 반대가 발생했다. 반대가라는 게 그건 뭐냐면은 늦지 말라는 게 늦었다는 얘기고, 여기서 인펙트했을 때 같은 말이라기보다는 however 개념이라고 했지, 주의 관계라고. 그런데 정확히 정반대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이해할 때는 인펙트는 however이야. 물론 저걸 however로 바꿔도 괜찮아. 저 개념이니까. 벌금의 imposition, 부과 전에는 impose가 부과하다니까. 벌금 매기기 전에는 부모들은 매우 기온티, 죄책감을 느껴요. 늦게 도착하는 거예요. 미안하다, 선생님들한테. 그리고 이 죄책감은 효과적이었어. 이건 명사구조 형사야. 기온티는. 보장을 하는데, 확실하게 하는데 효과적이었대. 그래서 그 결과 온니어표가 극소수야. 극소수가 지각했다. 디드소. 그러니까 벌금을 매기기 전에는 늦은 사람들은 죄책감이 있기 때문에 죄책감을 안 가지려고 지각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았대. 근데 뭐 굳이 벌금을 매겼어? 몇 명 없는데. 그치? 그런데 일단 벌금이 도입되면 뭘 바뀌었지? 도입되자 보였대. 부모들의 마인드 마음속에서는 전체 시나리오가 체인지도 바뀐 것처럼 보였어. 사회적 계약에서 시장 계약. 즉, 소셜 컨트랙이라고 하는 게 결국 이게 어떤 거 얘기하는 거야? 윤리적인 거 얘기하는 거야. 위에서 feel guilty 얘기하는 거죠. 죄책감을 느끼는 이런 식으로 그냥 도덕적으로 알아서 하세요. 선생님들 기다리니까 빨리 오실 수 있으면 빨리 오세요. 늦게 오지 마세요. 이렇게 한 거라. 근데 효과가 있었어 사실. 소수 빼놓고. 그러면 소수는 뭐야? 부도덕한 사람의 손에. 그지? 그런데 그래서 시장 계약이 됐다는 게 이게 이제 항의를 쓴 건데 여기다 보충 설명해라. 에센셜 본질적으로 그들은 이 센터에 돈을 내고 있었던 거야. 걔네 아이들을 돌봐라. 애프터월 시간 끝나고 이해되지? 아이고 너 늦어서 돈 좀 더 주니까 뭐 됐지 뭐 돈으로 지불하고 끝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거에 항의 초원의 근거가 이거니까 이 부분을 형광펜을 해서 연결하고 그래서 항의가 마켓 원이 가리키는 게 뭐냐? 자 볼게. 부모들이 강조한 거야. 벌금을 익스펜스 비용으로 애를 그 이후에도 돌봐주는 한글로도 써놨지. 즉 시장 지향적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거 마켓 오리엔티드 마인드셋, 마켓 마인드셋이 됐다. 결국은 오히려 저는 사회적 계약, 윤리적인 거에 기대는, 도덕적인 거에 기대는 것 자체는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았다. 기존 제도로. 요지도 괜찮아. 이게 함의가 1번이고 주제를 보면 결국 시장 지향적인 사고방식의 부정적 영향 이래도 되고 여기 보면은 요지로 이해하면 시장 사고방식, 기존의 관습, 훼손 요 세 단어만 형광펜하면 될 것 같아. 문제를 다 하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이거는 풀어준 거고 시장 사고방식, 기존의 관습, 훼손, 뭐 변질까지는 안 가도 될 것 같아. 안 좋다는 얘기죠. 기존에 살아왔던 걸 굳이 저렇게 해놓은 거죠. 괜찮아요 사실. 특히 뭐 함의도 괜찮고 바로 나오긴 한다. 돈으로 다 때운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충 설명. 일부 부모들은 그게 돈, 대가, 비용의 가치가 있다. 코스트가 되겠지, 프라이스. 가치가 있다고 생각도 했어요. 돈 낼 만한데? 나 좀 늦어도 돈으로 때우자. 그리고 늦는 도착의 비율이 증가한 거지. 더 많이 늦기 시작하고 돈으로 내고 좀 천천히 가자. 일부 그렇게 되는 거야. 순서도 괜찮아. 이렇게 그대로 안 하면 돼. 마지막은 사조계약 쓸데없는 거. 현저하게 일단 그 센터가 벌금을 이제 폐기했다. 어벤더 포기했어. 안 되네? 더 안 좋아졌으니까. 돌아갔다고 옛날 시스템으로 프리페어스 다니죠. 그 전에 합의로. 그랬을 때도 늦는 도착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어요. 걔네들이 가졌었던 이런 벌금 기간 동안에 안 바뀐다는 거지. 한번 저렇게 되니까. 이해되지?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사람들이 당연한 걸로 이해됐다는 거예요. 마지막은 어떻게 보면 좀 이게 되게 변질시키고 훼손시킨 거가 되는 거죠. 이해되지? 그래서 일단 기존에 정해진 관습 자체를 시장의 어떤 사고방식으로 더 안 좋게 만들었다더라. 상당히 괜찮아요, 이거.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봐. 옳지 다 볼 거 있는데.
그래도 5개는 안 오는 거네. 한수 공부 짧게 하는 거. 토요일까지 니네 이거 여기까지 다 공부해와야 돼. 시험 다 봐야 돼. 목요일날을 빠빠하면. 일부만 남겨놓은 거야. 네. 26번 아니요? 아, 아니구나. 26번은 일단 기대가 직접 할 거야. 해보고 완전 물어봐. 일단 빨리 가려고 하는 거 이게. 천천히 끌어가지고 할 게 아니라 지금 최대한 빨리 하려고 노력을 한 거야. 그래서 1학년 때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토요일 날 시간 돼가지고 좀 더 하고 있었거든. 한 주씩. 다 하는 오늘? 다 해도 돼. 그래서. 야, there is a pervasive idea in Western culture. 서양 문화에서 널리 만연한 아이디어가 있어. 어떤 아이디어냐면 대선 아이디어겠지? 해석사하고 아이디어인데 인간들이 본질적으로 레이셔널하다, 이성적이다라는 생각이 있대. 서양은 좀 그렇잖아. 그래서 문장은 끝난 거지. 못본 얘기하는 거예요. 파란색 하는 거는. 그러니까 사실 여기가 문장이 끝난 거고 이거는 뭐야? 동격의 대절이라고 이렇게 수식어가 끝났어. 이건 분사가 된 거예요. 왜 얘들은 뭔가요? 분사를 연결해 주는 거야. 문법에서는. 그래서 스킬풀리, 숙련되게, 노련하게 사실과 허구를 분리시키고 이성적이니까 인간은.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도달하는 거야. 세상에 가는 시간에 제약받지 않는 진실에 timeless truth, 시간한테 구속받지 않는 진리에 도달한다 뭐 이런 거예요. 그렇구나. 그런데 이런 생각 선이라는 게 이제 사고 방식이야. 사고 방식은 대디아를 홀드, 쥔다, 즉 주장한다. 인간들이 당연히 따르겠지? 논리의 규칙이라는 거. 이성적이가 논리잖아. 정확하게 가능성, 즉 확률을 계산해, calculate를 하고 make decision, 의사결정도 한다고. about the world, 세상에 관한. 그런데 그 결정이 어떤 거냐면 선행사가 이거요. 복수. 그래서 여기가 복수동사 된 거 여기 아니니까. 그 결정은 완벽히 인폼드 정보를 갖춰준 거야. 정보가 받은 거지. 모든 가능한 정보를. 그냥 하여간 가능한 정보 다 취해가지고 합리적 의사결정을 한다. 잘 따져보고 이성적으로. 뭐 그런 얘기야. 얘기는 별게 없어. 문법만 좀 눈에 한 2개 정도 현재까지 들어보자 할게요. 자, 그런데 conversely 대조가 됐지? 이와는 정반대되게 만드는 것에 대한 실패를, 효과적이고 정보가 잘 갖춰진 결정을 만드는 것에 대한 실패는 종종 그 원인이 어디에 두어지냐면 인간의 이성적 사고의 실패로. 요거 있잖아. be attributed to 앞에가 결과고 여기 뒤가 원인이라는 거지. 이렇게 해석하는 거. 그러니까 의사결정을 효과적으로 모든 걸 잘 갖춰서 논리적으로 못했다는 거는 원인이 결국 이성적 사고를 못했다는 건 인간은 이성적 사고를 해서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는 존재라고 얘기했으니까 흐뭇함적인 문제가 생긴 거 아니야. 이런 이성 자체가. 즉 다시 말하면 resulting from 어디서 유래하는 거, 기인하는 거냐면 심리적인 장애나 인지적인 편향 뭐 이런 뭔가 문제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 서양의 사고방식은 결국 인간이라는 게 이성적 사고라는 걸 통해서 합리적 결정을 한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 컨버스를 이 문장 자체는 합리적 결정을 못한다는 건 여기가 뭔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다. 그 얘기요. 여기까지 그 얘기야. 별 얘기 없어 이거는.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in this picture, 이런 그림에서, 이런 상황에서 whether we succeed or fail, 우리가 성공을 하냐 또는 실패하느냐라는 여부는 드러나는 거지. 뭐의 문제야? 이성적 사고 할 수 있냐 없냐 문제 아니야? 그치? 개인 인간들이 그래 이성적이냐 아니냐고 또 그거 형은 하면 되겠네. 그러니까 성공한다는 게 합리적 결정을 하는 거잖아. 성공 또는 실패 이렇게 하면 되겠지. 좀 추가를 하자면 그럼 이성적 사고, 합리적 사고. 그리고 and so
아니야, if you want to achieve better outcome, 더 나은 결과, 결정을 통해 이거 원하면, 우린 또 뭐 할 필요가 있어? 인간의 이런 이성적 사고를 개선시키는 해드리죠. 두 가지밖에 안 나오지, 끝까지. 저게 다야. 그래서 요지는, 거기 보면, 더 나은 결과, 이성적 사고, 즉 더 나은 결과는 합리적 결정, 성공 실패 이런 거고. 그래서 뭐 빈칸이 되려면 되는 건데 얘는 그냥 이 딱 두 가지 개념만 갖고 있으면 다 해결되는 거 아니야? 다만 여기서 특별한 게 문법이 좀 약간 특별한 게 두 개가 껴 있었어서 문제 만들 땐 저 문법도 반영을 하기는 했어. 오케이? 그럼 이제 몇 개 남은 거야? 6, 7, 8, 9, 4개? 4개 빼고 공부 꼭 해야 돼. 지금 오늘 다 그 밖에 워크북까지 다 해줬잖아? 최신